딱 눌렀는데 헉헉 이렇게 하면서 드래곤이 나타나 막 이런 게 아니 뭘 보신 거예요? 제목을 얘기하면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지만 최신 인기순 해가지고 거기 재밌는 얘기가 끝이 없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개똥철학연구소 개똥철학도 살아있다. 다양한 주제를 가장 보통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개똥철학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개똥철학연구소 소장 백구입니다. 저는 알록입니다. 저는 은동입니다. 저는 이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웹툰입니다. 여러분 다들 웹툰 보세요? 보시나요, 다들? 요즘 잘 안 봐요, 사실. 아, 잘 안 봐요? 네. 제일 안 보는 것 같고, 이 중에서. 네. 저는 약간 나름 자신 있었거든요. 웹툰 네. 많이 본다고. 근데 이 상위 거의 뭐 10%대 아. 분들이 계시는 걸 보니까, 아, 나는 하수였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네. 진짜 많이 봤고 가리는 거 없이 다 봤는데 요즘 들어서 현생에 치여서 그런 것도 있고 이따가 이유를 말할 텐데 하여튼 요즘에는 자주 안 봅니다. 22년, 23년, 24년도 그 네이버 웹툰에서 이렇게 연말 정산처럼 웹툰 정산 자료를 제공하잖아요. 제가 드렸었는데 저는 좀 이상한 게 22년, 23년에는 한 상위 17%, 18%였는데 24년도에 상위 10%로 많이 본 사람이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인정, 주제를 인정.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본인들 본 웹툰의 개수, 그다음에 그러니까 회차의 개수, 뭐 전체 작품의 개수, 그다음에 장르 이런 거 다 뜨는데 한번 보셨나요? 네, 저는 우선은 177일 봤다. 그리고 네. 상위 29%다라고 떠 있었고요. 몇 개를 정확히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드라마 장르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아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자신 있어요. 막 116개 웹툰 열람하고 상위 17%고 비슷하네요. 와, 네, 되게 116개. 많이 봤다가 이제 2024년에는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상위 한 30%이 정도로. 저는 25년 나오면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25년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작년. 그니까요. 이게 저희 촬영 전에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 소장님은 진짜 가리는 거 없이 다 봤더라고요. 로맨스부터 다른 남성형 웹툰까지.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한 이유 자체가 뒤에서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웹소설 기반 웹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 게 저도 최근에 웹소설 기반 웹툰들을 많이 보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한 건데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남자들이 많이 보는 그 액션과 무협, 판타지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여자 웹툰에서도 인기 높은 로맨스물도 좀 봤고 뭐 일상물 이런 것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이렇게 융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일단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사실 10년대 있잖아요. 2010년대 저희가 학생이었을 때 웹툰 처음 이 시장이 붐이 일어났을 때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때는 제일.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쵸? 뭐 유명한 작품들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는 역전 야매율이라고 하십니까? 우와, 당연히 그쵸. 알죠. 이런 거 네. 엄청 저는 많이 진짜 봤죠. 좋아했거든요. 네. 후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사진 찍은 걸 맞아요, 맞아요. 넣어가지고 음. 뭐 완전 클래식 뭐 놓치마 정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웹툰 연말정산 했을 때 22년, 3년, 4년 다 로맨스가 1위였던 사람으로서 저는 어렸을 때 오렌지 마말레이드라는 웹툰이 뭔지는 있었고 알아요. 네, 그리고 하일권 작가님의 안나라 수마나라? 약간 안나라 이런 느낌? 아, 네. 그것도 되게 유명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하이원 작가님 상봉 웹툰도 되게 이발소. 예, 네. 잘 나오는 거 많았었죠. 맞아요. 목욕의 신. 저는 막 프리드로 이거 아시나요? 알죠. 얼마 그 연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그래요? 2년? 1년?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요? 저 끝까지 안 봤나 봐요, 그러면. 아, 엄청 오래 갔죠, 오래 그것도. 갔어요. 엄청 오랫동안요. 대박. 보통 그때 이제 보다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연재를 하고 싶어서 끝을 맺지 않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가지고 하차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이제 태동기죠. 학원 일진물의 맞아요. 또 시초와도 같은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주인공이 노란 패딩 입은 한태성. 한태성. 그 맞구나. 갈색 머리에. 맞아요. 아하, 알죠. 그리고 외모지상주의가 그쵸. 그 약간 분기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전체 웹툰 조회수 1등이 외모지상주의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10대들의 무한한 지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10대들의 지지를 여전히 받는 그런 웹툰인 것 같아요. 이게 학교를 어쨌든 다니니까 배경이 또 공감할 익숙하고. 수 있는 배경이니까 보면. 현실을 주제로 다루면 할 수 있는 게 학교,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 직장 이렇게 사실 대부분 크게 다르잖아요. 현실을 다루면.
해야 되는데 학교물은 사실 안 될 수가 없는 게 웹툰 시장을 가장 많이 이제 소비하는 독자층이 10대가 많다 보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대와 다르게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 들어가 보면은 일단 그 찾아주신 것 중에 웹툰 개수도 늘어났다라는 네. 자료도 있었는데 이제 개수도 늘어났고 컨셉이 되게 변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잔잔하고 예쁜 그림체와 제목의 썸네일이 보이기보다 뭔가 화려하고 맞아요. 긴 제목에 정신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가 왜 요즘에 웹툰을 잘 안 보나 학생 때는 되게 다양하게 봤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옛날에 저는 진짜 전체적으로 웹툰을 약간 조망을 했고 항상 신작이 나오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고 어떤 신작이 나왔지 하면서 하나씩 눌러보고 1화, 2화 보고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다 하고 제꼈는데 요즘에는 내려도 끝이 그쵸. 없으니까 근데 저는 서치는 제가 거다.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AI가 추천해주는 거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뭔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망인 것 같긴 해요. AI가 골라준 거 내에서 고르면 자기주도 선택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근데 약간 네. AI가 골라준 것만 계속 보게 되다 보면 취향이 되게 고착화되잖아요. 맞아요. 장르가 한정되니까.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네, 돼서. 저는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AI 추천이 좀 맞는 편인가요? 근데 확실히 AI 추천하니까 너무 약간 여성향 웹툰만 뜨긴 그런 해요. 걸 많이 보시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트래픽이 제일 많은 데인데 거기 네. AI의 추천이 아니고 사실 남성 인기순, 여성 인기순 이거 말씀하시는 거 근데 따로 그게 있어요? 있어요. 알아서 딱 이라고 맞아요. 알아서 딱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왼쪽 위에 고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처음 들어가면 그거부터 뜨던데요. 알아서 딱 떠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웹툰 중에 안 읽은 회차가 있는 것부터 상단에 맞아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옛날과 달라진 게 뭐 AI 기능 추천된 것도 있고 개수도 너무 많아졌다.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에는 73개였다가 이제 2010년에는 154개, 2년 뒤에 202개 하면서 거의 2년마다 50개씩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2024년 11월에는 무려 699개였다고 합니다. 이게 AI가 그림 대신 그려주니까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그 AI한테 전부 맡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서 맞아요. 여전히 그 정도 사람을 상황은 굴려서 네. 돌아오고 있는 걸로 그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리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작품을 뽑아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거의 700개에 달하는 웹툰들 중에서 웹소설 기반 웹툰들이 개수는 제가 안 세봤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것들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툰도 한류 문화의 어떤 하나의 축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이버 웹툰을 필두로 해서 뭐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근데 이게 일본의 그 만화와는 또 다르게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애니메이션화도 되고 영화화도 되고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인기를 많이 끌기도 하고 게임도 만들어지고. 웹소설 관련 웹툰을 얘기하려면 스튜디오화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한 명의 작가가 일주일 동안 한 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과 하면 그림.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웬만한 작품들에서 휴재 공지는 그 작가의 손목 사정으로 맞아요. 인해서 진짜. 볼 때마다 마음이 엄청 아픈데 또 컷수를 적게 그리면은 사람들이 엄청 화내요. 이거 그쵸. 좀 분량이 왜 이러냐.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작화 어시스턴트를 엄청 많이 뿌리고 스토리 작가가 그림 작가를 따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키가 AI가 다 그림 그려서 양산형 웹툰이 많아지냐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화 돼가지고 기업화가 되니까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많은 작품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또 분업화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렇죠. 메인 그리시는 분, 뭐 작화에서 뭐 색칠하시는 분, 선 따는 분 이런 분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전주적 독자 시점을 저희가 2부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작품을 만든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는 웹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웹툰 순위에서 엄청 높은 나노 마신 괴력 난신이라고 무협물인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 확실히 있구나. 약간 할리우드화네요. 그쵸. 아, 그렇네. 그리고 사실 보장돼 있는 게 그런 작품들은 대부분 엄청난 작화를 끝까지 이제 붕괴 없이 이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믿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한 사람만 하면 이제 작붕이라고 그쵸, 아시나요? 작품 붕괴라. 작화 붕괴. 네. 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힘들어서. 갈수록 힘들어가지고 캐릭터의 얼굴 무너진다든지. 못생겨지고. 네. 아, 근데 이거 이제 웹툰 스튜디오화 되는 거에 안 좋은 면을 보자면은 작품의 스펙트럼을 해친다. 이렇게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좀 없애고 산업화로 너무 이렇게 이끈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뭔가 예전에는 각각 되게 고유한 특색이 확실한 웹툰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웹툰을 보고 왔는데 10시에 웹툰을 하면 다 거기서 거기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설정에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스튜디오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저번에 백구랑 얘기하다가 백구가 짚은 게 아니 왜 이렇게 여성형 웹툰은 남자 주인공 얼굴들 다 똑같아? 라고 질문을 다 다르게 했는데 생겼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저는. 찾아봤었었는데 네. 그 썸네일 있잖아요. 네. 다른 작가인데 남자가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2부에서 저희가 네. 남성이랑 여성 웹툰 얘기를 네, 할 건데 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면 같은 뒤에 작가가 다른 작가인데 다른 작가가 다른 작가에서 썸네일 2개만 캡처했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었죠. 근데 맞아요. 약간 아. 뾰족한 턱과 넓은 어깨 이런. 2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웹툰계가 스튜디오화 되는 게 안 좋은 면이 많은 것도 많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 봤을 때 사실 산업 구조라는 거는 당연히 경쟁이고 어떤 수익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개성 있는 웹툰이라는 게 물론 저도 사실 떠올릴 수 있는 거 많아요. 옛날에 봤던 것 중에 되게 신선하고 인기가 없었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것도 과연 정말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에 사실 좀 공감을 하는 편이어서 아 그렇긴 한데 네네. 너무 이제 웹소설 기반 웹툰이면 네. 어쨌든 내용은 웹소설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웹소설 카카오 페이지를 깔아서 조금 보려고 했는데 진짜 딱 첫 화만 보고 다 때려치고 싶었던 게 네. 너무 다 비슷비슷 판타지 아니면 완전 로맨스고 로맨스에서는 막 다 계속 이혼하고 회귀하고 빙의하고 이러니까 뭐 하늘 아래 똑같은 건 없지만 네. 웹소설들은 너무 똑같은 소재를 돌려먹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웹소설 보시나요? 저는 진짜 웹소설을 한 번도 안 봤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장벽이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글로 된 어쨌든 매체라는 거 자체가. 그래가지고 내용이 다 비슷하고 이런 것들은 몰랐는데 카카오 페이지에 그 최신 인기순 해가지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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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 네네네. 그래서 딱 눌렀는데 헉 이렇게 하면서 드래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뭘 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제목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지만 워낙 요즘에 웹소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정형화되는 게 아쉽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몰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타지는 특히 뭐 로맨스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네. 판타지는 그럼 비주얼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싸웠다, 칼이 막 부딪혔다 이렇게 그게 하는데 그게 진짜 몰입이 되나? 묘사가 진짜 세밀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뭐 무슨 뭐 파란 저도 약간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묘사가 엄청 치밀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보다 그 웹소설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웹툰의 댓글에 이 장면이 맞아요, 웹소설의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겨주세요.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웹소설이 훨씬 더 자세하고 정교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거죠. 소설 원작 영화를 볼 때의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느낌. 소설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쵸. 이것도 만화보다도 웹소설이 더 왜냐면 인물 그 묘사나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풍경 묘사 이런 것도 그게 더 좋은 면이 가끔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상력이 부족한 편인데 제 동생은 진짜 웹소설 광이거든요. 걔는 이제 너무나 이 배경 지식도 많고
판타지스러운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웹툰을 보게 되면 자신이 상상한 거 이하로 그려져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건 되게 좋겠네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기가 그렇죠. 생각했던 것만큼 영화에서 그렇게 안 그려지거나 애니메이션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조금 거부감이 사실 많다고 저는 느껴서 웹소설 기반 웹툰들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줄여보고자 여러분들께 추천도 했고 오늘 이 방송을 약간 기획을 한 면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넣어드린 건데 영화에서도 상업 영화가 있고 예술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산업의 구조상 상업 영화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웹툰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비슷한 상황으로 저는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생각해 보셨나요? 비슷한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약간 상업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의도가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뻔하고 뭔가 도파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맞아요. 넣은 것 같은 장면들. 그리고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리즈물에 좀 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다음 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화를 어떻게 끝맺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너무 의도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짧고 가볍게 소비되는 맞아요. 콘텐츠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웹툰들이 요즘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웹툰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 않을까. 한국 영화에 우리가 신파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가 욕하면서도 그런 영화들이 보통 잘 돼요, 그죠? 마지막에 어떤 감동이 있고 뭔가 가족과의 뭐가 있다거나 눈물을 쏙 빼놓는 그런 것들이 상황 영화가 되는 것처럼 웹툰에서도 웹소설이 장르가 정말 고착화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그게 흥행하기 때문에 또 계속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이 파이 자체를 늘리고 보통 콘텐츠 시장은 가장 위에 있는 작품들한테 시선과 이 수익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그 밑에 있는 작품들에도 그게 좀 퍼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예술 작품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예술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심미적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술의 조건 중 하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웹소설 기반 웹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게 웹소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 비해서 되게 짧고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일주일마다 어쨌든 웹소설을 써야 되고 일주일마다 웹툰을 그려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적인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문학 작품은 되게 길게 두고 열심히 한 문장 하나하나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방금 얘기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이게 한 화도 분명히 재밌고 뭔가 아름답고 심미적이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체 맥락에서도 사실 이게 잘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고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매주 하나씩 내다 보니까 그런 개연성도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작품성이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뒤에 장르적 단점으로 가져와서 잠깐 얘기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게 한 화마다 계속 주목을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소설이든 그냥 만화든 중간에 좀 잔잔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게 확 올라가는 게 이어지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웹툰에서는 매주 관심을 끌어서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개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삭발을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서 그런 압박에 시달려서 작품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가 그거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한국 드라마 진짜 좋아하는데 왜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가 되게 그런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 그래요? 드라마. 네. 그것도 많이 요즘 아침 저는 드라마. 넷플릭스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화를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꼭 마지막에 뭔가 궁금한 거를 넣고 뭔가 끝맺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이야기 단위로 끊으면 이렇게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음이 궁금해지게 하려면 그렇게 끊으면은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끊는 거예요, 일부러.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되지 않나요? 궁금해. 또 욕하면서 그쵸. 계속 보죠.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결국 그 방식을 채택하게 된 거겠죠. 맞아요. 저는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술로서의 만화 이거를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프랑스에서 제 몇 예술 이런 식으로 막 규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 약간 뭐 종합예술에서 영화. 맞아요. 5번인가? 저도 그걸로 잘 거기로 다 모르겠어요. 외우진 네. 못했는데 제 9예술을 만화로 두고 제 10예술을 게임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대명사처럼 쓰인대요. 제 9예술 하면 이게 만화고 제 10예술 하면 게임이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는 또 게임 또한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정의도 인상 깊었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저 아까 네네. 3가지 조건 얘기했는데 나머지 2가지 조건은 왜 안 궁금해요? 그러게. 아니, 전 나중에 얘기하려고 아까운 줄 알았어요. 전 필요할 때마다 말해도 그렇게 돼요? 꺼내 쓰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말해도 될까요? 네, 너무 말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안 궁금하게 한다면 얘기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말을 하자면 첫 번째가 심미적 네네. 완성도였고 네네. 두 번째가 독창성. 두 번째 독창성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가였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웹소설 기반 웹툰은 심미적 완성도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사유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게 독창성인데 너무나 이것 또한 같은 소재를 너무 돌려막기 하다 보면 이 조건에도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쉽죠. 저는 이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소설이란 장르를 가져왔을 때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3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지만 밑에 작품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묘사가 약할 수도 있고 네네네. 추정성 없고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웹소설에서도 저는 그 장르 전체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위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 3가지가 다 만족되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2부에서 전제속도 시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글리족 필력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 이 신종 작가님이.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심리적 감상이 생기지 않는지 인간 전체의 이 사회가 부족한지 한번. 그러니까 조건에서. 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네.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일반 문학에 비해 웹소설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게 너무 적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장르의 네, 특성으로 네. 인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장르든 간에 그 장르의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그걸 잘 살리면서 아까 말했던 심미성, 독창성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한 사유를 사유. 네.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담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의 국내 웹툰 혹은 웹소설 시장이 그런 걸 좀 저해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약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가장 잘 나가는 작품들은 보통 흥행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웹툰화가 되는 것들은 보통 그 흥행하는 웹툰들이기 때문에 막상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인간 사이의 이야기는 저는 잘 다룬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은 웹소설 시장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미 웹툰화가 돼서 넘어올 정도로 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 저는 많다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을 그쵸. 때 너무 오락성만 추구하는 느낌? 뭐 로맨스 예를 들면 막 다 뭐 이혼하고 막 죽임을 당해서 다시 환생해서 다시 복수하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뭔가 네. 결국에는 대중성이 있어야지만 웹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소설로 해서 웹툰으로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중성에 있어서는 보증수 표시가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작품성이랑 오리지널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긴 하네요. 제가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좋습니다. 사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봤던 웹툰에 대해서 2부에서는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웹툰이 그래서 좋은 문학이 될 수 있는가? 근데 뭐 문학을 진짜 문학이 아니고 예술로 생각해도 되고 어떤 좋은 문화 예술의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은 또 만화랑도 살짝 다르잖아요. 그쵸.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쵸. 주 1회 연재를 보통
전제로 하는데 장르적으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웹툰이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와 글로서의 요소를 둘 다 잡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웹툰이 다양한 미디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드라마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 자막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서도 자막은 보통 똑같은 형식으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자막이 나와 있는데 웹툰은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막의 어떤 대사의 배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웹툰을 읽으면서 좋은 대사는 약간 필사를 해놓거든요. 와. 그 정도로 그런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으로서의 어떤 요소까지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랑 또 크게 차이 나는 것 중 하나는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 독백을 드라마는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레이션을 계속 쓸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근데 웹툰에서는 중간중간에 큰 글자로 그 인물의 시점에서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게 임팩트 있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랑또 작가의 가담 항설이라고 아시나요? 저 압니다. 네, 저 옛날. 한 10화까지.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이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스크롤을 내리면은 이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옛날에 이게 그 공포 단편선 해가지고 이제 뭐 2014년 공포 특집 해서 맞아. 내리면 막 귀신 막 달려오고 달려오고 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기법들도 사실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웹툰만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것도 떠오르는데 한 2010년대 후반쯤에 컷툰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컷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컷을 넘길 때마다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상호작용하는 맞아요. 느낌. 보통 일상툰에서 예, 맞아요. 컷별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컷별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일상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인스타에 올라오는 인스타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업으로서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그다음에 각종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또 이런 가벼운 장르를 다루기에 또 괜찮지 않나 웹툰이라는 게. 맞아. 그리고 무료인 경우가 많죠. 저희가 대부분 접할 수 있는 게 접근성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만화가 보고 싶어도 우리가 만화 카페, 만화방 가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데 책을 구하지 않는 이상 쉽게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웹툰으로서 장르적 단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해주신 대로 웹툰을 그리는 거 되게 단가가 싸고 한 명도 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학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어떤 시각화를 해서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렇죠. MVP로 그러니까 미니멈한 제일 최소한의 그 프로덕트를 이제 출시를 해서 시장 반응을 또 볼 수가 있고 하면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역으로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반적인 평균적인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작가들이 약간 연재 기간에 따라서 회차에 따라서 수입을 받기 때문에 기승전결해서 전결이 진짜 막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 기승까지는 진짜 탄탄한데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부분이 웹툰이 약간 시작이 다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딱 120화 안에 끝나는 웹툰을 좋아합니다. 120화. 기승전결이 저도요. 확실한, 그쵸. 저도요. 그게 저는 여운이 남는데, 약간 280화 정도 넘어가면, 아,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그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설정도 이제 다 기억이 안 나고. 맞아. 저는 은동 얘기 듣고 떠오른 게 제 막내 동생이 웹툰 작가를 나중에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입시도 웹툰 쪽으로 하고 있고. 오늘 많이 등장하네요.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웹툰을 그릴 때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개를 생각하고서 그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짜고 그리면서 이제 계속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고 얘 성격도 좀 더 맞아요. 구체화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저는 그래서 뭔가 어떤 웹툰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 망상하는 거를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작품들이 있죠. 그런 늘어지고. 작품들이 몇 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용두삼이 하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인 미디어에 좀 가깝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사실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스토리 완벽하게 짜놓고
뭐 설정도 오래 없어야 되는데 매주 내가 콘티 짜고 그림 짜고 채색해가지고 연재를 꾸준히 마치면서 이게 계속 이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 면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주행하면 긴 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길다 하면 아까 운동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설정을 다 까먹게 되니까 여기 또 웹툰의 특성 중 그렇죠. 하나가 계속 매 주마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거의 1, 2년, 2, 그쵸. 3년 보게 되면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 외모지상주의를 예로 들면은 아마 1편을 보고 마지막에 있는 화를 보면은 진짜 그냥 아예 다른 작품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아, 진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웹툰의 장르적 단점이 시청하는 입장에서 일주일에 하나를 보는 게 사실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띄엄띄엄 보면은 되게 많이 까먹어요, 내용을. 맞아요. 그래서 설정이나 이런 거 까먹고. 하나의 웹툰을 이어서 보는 게 아니고 요일별 웹툰을 그냥 그날 몇 개 보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또 루틴이.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막 기억 안 나고 등장인물 막 사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봤던 건데. 내가 그런 경우가 기억력 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일주일마다 그쵸. 보니까. 네. 그리고 아까 몇 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계속해서 영업을 할 거지만 전지적 독자 시점 이게 이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게 있는 건데 이 스튜디오랑 계약이 제가 알기로 10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은 되게 이미 기네요. 거의 완결돼 있는데 그걸 거의 그 웹소설 1화당 웹툰 1화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맞춰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봤을 때 10년 정도 연재를 해야 이게 맞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저는 네. 탈주합니다. 모를 것 같은데요. 대신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이미 완성도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과 뒤가 완전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전개가 산으로 간다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없을 거예요. 아마. 이미 그렇네. 원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웹소설은 끝났어요? 네, 그건 끝났어요. 근데 외전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외전이 그래요? 본편보다 훨씬 길어졌던데. 와.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웹소설도 이제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게 좀 수정이 돼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 게 이 웹툰 말고 다른 제가 웹소설 개발 웹툰들도 최근에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댓글 보면은 원작을 보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이 부분이 루즈했는데 생각해서 너무 좋다. 아니면은 이 부분 묘사가 부족했는데 개연성이 생겨서 좋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스튜디오화 되면서 뭐 각색하는 작가도 있을 거고 스토리 작가가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시네탑 다들 아시나요? 알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저 열심히 보다가.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예전에 탈주했지만. 3대 네이버 웹툰 대장으로 불렸던 게 갓 오브 하이스쿨, 시네탑, 노블레스 합쳐서 신노갓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웹툰 시장에서. 근데 시네탑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요즘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전개가 좀 산으로 간다라는 아직도 해요? 정도 아직도 해요. 맞아요. 와. 근데 제 기억에 네.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전체 뭐 100% 있으면 50%가 그냥 전투씬? 그러니까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한 명이 이걸 이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시네탑은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시우 작가 한 명이 하는 걸로 팀이 있는 팀은 아마 있을 건데 그 스토리를 짜는 작가는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약간 팔아도 되겠는데요. 내가 180화까지 하고 이제 안 되겠어. 그럼 이제 딴 회사에 인수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IP를. 여기서 이어서 180부터 180부터 이어서 연출하는? 유명 IP가 그런 사례는 본 적은 없기는 한데 원작자가 애정을 좀 포기한다면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긴 근데 한데 완전 내 아이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작가 입장에서. 약간 중구난방이긴 한데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웹툰 2개를 정해서 이제 보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